최근에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 될 것처럼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인생이 꼬여버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제가 42객실 모텔을 이번에 처음 운영하면서 저도 이제 프로 수강도로서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들 또는 강사들한테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건 이제 망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실패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제 스스로 투자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불안감형.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미래가 불안하거나 그러면 뭔가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노후를 생각할 때 뭔가 코인 투자 같은 거는 뭔가 위험해 보이고, 주식 같은 경우는 뭔가 공부하기도 까다로워 보이고, 보통 우리가 건물주라고 하면 건물도 내 건데 따박따박 나오는 월세가 있잖아요. 그게 주는 안정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를 꿈꾸고 다들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는데, 이게 건물이 나랑 맞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는지 이런 걸 판단하지 않고 덥석 사는 경우도 있어요. 남의 말만 듣고.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투자했는데 오히려 더 불안감이 커지는 경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희망회로형. 저희가 많이 접하는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SNS 채널도 보면 굉장히 이런 거 많잖아요. 막 영끌에서 얼마짜리 건물을 샀다, 그래서 얼마 투자해서 뭐 얼마를 벌었다, 막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망했고 뭐 손해를 받고 막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SNS상에서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오픈할 수 없죠. 자꾸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만 보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산 저 정도의 사이즈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이 전환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문제가 터지거나 해결 능력이 없어서 내가 스스로 이걸 헤쳐나가지 못하면 나중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뭐가 안 돼 버리면, 이때 가서 이게 그때 당시에 이걸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그때 잘못됐는데를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거든요. 혹하는 물건, 좋은 얘기를 딱 접했을 때 이거 사도 될까? 라는 의심과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방어적으로 예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존형이에요. 이건 앞에 말씀드린 2가지 경우랑 너무 다른 케이스인데, 불안형은 불안하니까 내가 뭔가를 지른 거고, 희망회로형이니까 내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뛰어든 거죠. 그 의존형은, 이건 전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남한테 의지하는 거죠. 내가 모르니까. 제가 잘 모를 때는 조금 더 이 분야에서 전문가고 나보다 잘 해왔고 나보다 앞선 성공자들의 얘기를 분별 없이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딱 찝어주는 거, 점쟁이한 칭찬받아서 딱 하달 받는 것처럼 그냥 딱딱 정해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모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약서에 의존하고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알려준 그 가이드 받았던 강사나 유튜브 코치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들은 얘기들이 전혀 안 통해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의지해가지고 뭘 해결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거야, 뭐 할 거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첫 단추를 내가 모르고 너무 의존해서 그 사람 말만 믿고 진행하게 됐을 경우에, 그 뒤에 벌어지는 상황들이나 해결에 대한 상황들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이것도 그냥 실패나 망하는 걸로 끝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상황 때문에 사실은 앞에 2가지보다도 제일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성공했다는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근데 실패자들의 얘기는 잘 찾아볼 수가 없어. 수면 아래로 그냥 자기만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절대 못 나와. 그 사람들이 절대 못 나오는 구조예요. 어떤 상황들을 제가 느끼고 이 실패자가 많다는 생각을 했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물건들을 검토하다가 저도 제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놓친 물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대출 단계까지, 실행 단계까지 간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출 단계에서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보통 물건지를 대출을 받을 때는 공식처럼 담보는 80%까지는 대출이 된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럼 20%만 제 돈을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공식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그 대출 회수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은행에서는 그냥 그 물건지에 대한 신용과 제 신용으로만 뭔가 대출을 빼주는 게 아니고, 대출 해줬으면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와야 되잖아요. 은행에서도. 이 회수율이 막히는 지역들이 제가 검토한 물건들 중에 여러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행도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주면 안전하게 그 사람들이 딱딱 이자랑 원금을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이거에 대한 자금에 대한 신뢰가 되는 건데 이게 빵꾸난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원래는 안 알려주는 정보인데 꼬치꼬치 캐물었더니 그 유명 유튜버들 이름을 대면서 그분들의 수강생들이 여기 많이 이렇게 물건을 샀다. 근데 이자를 못 내서 지금 터지는 것들이 많아서 자기네는 되게 보수적으로 본다 해서 80%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막 70%. 그러다 보니까 제 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토하다가 많이 놓친 물건들도 있었는데 여러 번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면 그냥 흘렸을 텐데 여러 번을 듣고 나니까 이게 남의 일 같지 않고 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 안에서 이게 투자하는데도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겠구나 싶은 생각 때문에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어요. 제 첫 번째 투자 원칙은 제가 모르는 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예요. 제가 그래서 알아야 되고 제가 알고 이거를 충분히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가 그려져야 되고 이런 거에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지 누군가의 얘기만 듣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신에 제 미래나 운명을 맡기지 않아요. 두 번째 원칙은 현금 흐름이 멈추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물 샀는데 생각보다 월세가 안 나오거나 매출이 안 나오거나 그래서 빵꾸가 나는 상황이 돼서 이자 감당이 안 돼서 허덕이는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건물에서의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오거나 내 사업체의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거나 그러니까 양쪽을 모두 놓치지 말아야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엑싯 전략이 확실하지 않거나 찜찜하면 투자하지 않는다. 거든요. 매수를 할 때 매도까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제 물건을 나중에 받아줄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의 수익성까지 계산해서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인지를 다 맞춰놓고 계획하에 움직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호재나 이런 것들은 외부 환경이잖아요. 외부 환경은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계획을 세운다. 그러니까 대부분 실패는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건물 투자는 40년, 50년 길게 가는 투자잖아요. 그래서 1년을 먼저 갔다고 해서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시작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저도 다른 삶을 살다가 비록 2년 정도의 과정이지만 이런 걸 보고 느끼고 겪으면서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보고 제 나름대로 원칙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저도 첫 건물 투자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랑 같은 상황이거나 첫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으로 부동산이랑 사업에 대한 얘기를 풀어낼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세요.